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정승준 교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애칭에 대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패턴을 만들면 그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특정한 영역은 이제 식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깎아내는 그러한 공정을 저희가 취하게 됩니다. 그때 깎아내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반도체도 다 3차원으로 적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깎는 게 정말 일정하게 아래층까지 다 균일하게 깎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애칭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학생분들한테 자주 내곤 합니다. 그러면 이 애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이쪽 영역만, 이게 이제 P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되겠죠. 이쪽 부분에만 이제 빛을 맞아서 이제 반응을 하고 얘를 이제 날려버리면 실질적으로 PR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노출이 되고 이쪽은 PR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패턴만큼만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깎아내는 그런 공정들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애칭, 좋은 식각, 좋은 깎아냄은 어떠한 공정일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애칭에 대한 조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생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바로 스티프한 애칭과 셀렉티비티,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티프한 애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깎아낼 때 이렇게 깎아내면 여기가 예쁘게 깎일 것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깎이다 보면 점점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깎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많이 깎여서 이렇게 깎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토레지스트가 이렇게 있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우리가 원하는 패턴대로 깎여 나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쉽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여기서 깎는 이 어떻게 보면 에천트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가스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서 정말 수직 방향으로만 다 깎아주는 그러한 능력, 혹은 포토레지스트는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얘만 깎아내는 그러한 어떻게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생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내용은 스티프한 애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언더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언더컷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래쪽이 커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는 데미지를 안 입고 여기에만 깎이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쪽도 스물스물 깎이는 게 이제 언더컷이라고 하고, 저희가 포토리소그래피 때 정말 그 패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애칭 과정에서 아래쪽이 깎여버리면 그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패턴을 만든 만큼 애칭이 되는 영역도 깔끔하게 스티프하게 깎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셀렉티비티입니다. 셀렉티비티는 저희가 선택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얼하게는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만 깎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온의 충격에 포토레지스트도 점점 데미지를 받고 깎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성이라 하면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깎이는 속도가 이 포토레지스트가 깎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됩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막 견뎌가면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깎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저희가 어떤 용액에 담궜을 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녹아서 없어지고 포토레지스트는 버티고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선택성 혹은 좋은 셀렉티비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구되는 셀렉티비티가 50에서 100 정도거든요. 즉, 이걸 레이트로 계산하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100이 깎일 때 포토레지스트는 1 정도만 깎여야 저희가 좋은 선택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포미티입니다. 유니포미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균일성인데요. 넓은 웨이퍼에서 센터에서 깎이는 정도와 엣지에서 깎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면 우리가 한 번의 공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면적들에 대한 균일도가 달라지고 그럼 어떻게 제품의 수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전 영역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에칭되는 속도, 그 다음에 가장 느리게 에칭되는 속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유니포미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웨이퍼 내에서 어떤 영역에서 저희가 에칭을 하더라도 균일한 에칭 레이트를 가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에칭에서 남은 바이 프로덕트, 즉 부산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날릴 수가 있을지, 혹은 케미컬적으로 안정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층에 데미지를 주지 않을지, 혹은 뭐 코스트 이펙티브 할지, 하이 스루풋일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에칭 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에칭 프로파일에서 저희가 이 셀렉티비티와 그 다음에 언아이스트로피 그리고 비등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셀렉티비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으로 한 이 그 층이 깎여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마스킹을 한 것. 마스킹을 했다는 건 뭐죠? 포토레지스트가 막고 있다는 거죠. PR이 있는 층. 즉 얘가 깎여 나가는 것 대비해서 타겟으로 한 게 훨씬 더 월등히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겟팅한 것들이 더 빠르게 제거가 되는 거를 저희가 셀렉티비티에 대한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식에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에칭 레이트 오브 마스크드 에리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에칭 레이트 오브 타겟 에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셀렉티비티에 대한 정의고요. 이제 언아이스트로피는 아까 에칭에서 등방성과 비등방성이 있는데 저희는 비등방성일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포토레지스트가 이렇게 있었을 때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렇게 깎여 나가잖아요. 깎여 나가서 저희가 쭉쭉쭉 깎여 나갈 때 왼쪽이나 오른쪽은 건드리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즉 레터럴한 방향으로는 깎이지 않고 버티컬한 방향으로만 깎여 나가는 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트로피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선택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다른 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잘 깎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AF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HF 그 다음에 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옆쪽으로 깎여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칭 레이트가 레터럴하게 있는 거와 에칭 레이트가 버티컬하게 있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아래로 깎이는 정도랑 양옆으로 깎이는 정도가 같다면 아마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계속 깎여 나간다. 그러면 이제 언아이스트로피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이 되니까요. 얘도 같고 얘랑 같은 레이트로 깎인다면 그렇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얘가 훨씬 빨라요. 버티컬하게만 깎여지고 옆쪽으로는 안 깎인다. 그러면 얘는 0에 가까우니까 언아이스트로픽한 게 1에 가깝고 1에 가깝다는 거는 우리가 위아래로는 잘 깎이면서 양옆에는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칭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소자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그 피처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스티프하게 깎아서 다른 층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패턴 사이즈를 넓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3차원으로 쌓아가는 그런 공정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뭐 HBM도 그렇고 3D, M3D라고 불리우는 모노리식 3D 인테그레이션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쌓아갈 때 다른 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저희가 비등방성을 가지고 깎아내야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 이 문제를 제출하고 이해를 돕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는 에칭에 대해서 다뤘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